여러분은 인공지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컴퓨터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도 떠오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를 바꾸고 우리 생활을 바꾼다. 정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바로 답을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명되고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기술의 진보가 우리들의 생활을 아주 크게 변화시켰죠. 이때 단순히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고 나면요, 지금 시기는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혁명적인 기술, 혁명적인 산업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좋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꿰뚫은 거의 모든 인공지능, 이 책을 근거로 오늘은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정말 단순하고 파편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조만간의 미래를 완전히 변화시킬 인공지능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제대로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언급된 건 1950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교수 앨런 튜링의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터가 뭐냐고요? 앨런 튜링의 실제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그림의 이미테이션 게임, 이 영화입니다. 앨런 튜링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암호 체계가 바로 에니그마였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런 앨런 튜링이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에서 첫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인공지능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통신망을 통해서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대화 상대가 사람인지 또는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인공지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튜링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튜링의 논문에서 처음 인공지능이 언급된 이후에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여름 연구 프로젝트, 이걸 열고 서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의 연구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와 발전이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사라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기호화하고 그 기호 간의 규칙을 프로그램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건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언어를 배울 때 자연스럽게 익혀지죠. 그런데 우리 세대가 받았던 일본식 영어 교육은 뭔지 기억을 다 하시죠? 일단 단어를 전부 다 그냥 외웁니다. 딸딸 외우기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를 문법에 대입을 하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세대가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더니 결과는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내 영어를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미국인을 만나면은 5마디 이상 하기 힘들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요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초기 연구 방식이었고 당연히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죠. 초기 인공지능의 연구 방식을 기호주의라고 하는데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야심차게 선보인 채팅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바로 그림의 엘리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화하는 정말 기계가 나왔다, 인공지능이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는데 몇 마디를 나눠보면 헛소리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냥 미리 준비된 대본을 계속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외에도 1990년대까지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인공지능 연구가 계속되었는데 실망만 잇따라 계속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투자도 완전히 끊어지고 거의 뭐 몰락의 길을 갈 뻔했었죠. 그러다가 1958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퍼셉트론이라고 우리 인간의 뇌의 신경 구조를 착안해서 만들어진 이 인공신경망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퍼셉트론이라는 이 인공지능의 구조가 뭔지 그냥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아주 여러 장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이 사진들을 인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의 크기나 형태, 고양이의 크기나 형태 이런 분류 기준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죠. 그러면 컴퓨터는 연산을 통해서 이 분류 기준에 맞게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분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류 결과를 이제 정답과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컴퓨터가 이렇게 스스로 분류한 사진 중에서 틀린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을 기준으로 이 분류 기준 있죠. 이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무한 반복을 해 나가면서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이 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학습을 한번 다 끝나고 나면은 기존에 있던 개와 고양이 사진 말고 새로운 개와 고양이 사진을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개와 고양이를 분류를 해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대충 뭔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이 마치 기계가 정말 지능이 있는 것처럼 개와 고양이를 분류를 해내기 시작하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간사는 항상 시샘과 질투가 빠질 수 없죠. 최초에 뭐 문법과 영어 단어만 딸딸 외워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거 기호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연구를 거듭하던 민스키, 뭐 페퍼트라는 이런 학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배가 너무 아픈 나머지 퍼셉트론은 뭐 개와 고양이만 분류할 수 있지 않냐, 뭐 말과 뭐 소 이런 것들은 분류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맹점을 비판한 책을 딱 내놓으면서 회방을 놓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정말 뭐 어린아이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구나 하면서 또다시 관심을 확 끊어버리고 투자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도 또다시 수십 년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갖게 되다가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 1985년이 되어서야 볼츠만 머신이라는 다층 신경망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역시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단층 신경망 구조가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에 말하고 토끼 사진을 또 구분해낼 수 있는 단층 이 신경망 프로그램을 함께 이어붙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만 이렇게 구분하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말 사진하고 토끼 사진까지 전부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최대한 많은 이 신경망들을 이어붙이게 되면은 웬만한 동물들은 싹 다 구분할 수 있고 사람까지도 전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층 신경망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연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인공지능 구조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대로 단순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좀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설명드리려면 2012년을 봐야 되는데, 힌튼 교수라는 양반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상당한 기술 격차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 소, 양, 말 등 이런 동물 사진 이런 거를 잘 분류해내냐 이런 대회인데, 힌튼 교수의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이 2등과 엄청난 격차를 내면서 대단히 정확하게 제대로 분류를 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죠. 잠시 후 설명드릴 정말 우리 인체의 눈의 구조를 딴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이런 기술과 함께 하드웨어도 보강을 했다는 건데, 그동안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수많은 연산이 있어야지만 이 기계가 정말 사람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분류를 해내는데, 그동안은 CPU를 썼어요. 그런데 힌튼 교수는 우리가 흔히 그래픽카드라고 부르는
GPU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엄청나게 계산이 빨라지더라, 이걸 알아냈습니다.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돼서 그동안은 10만 장 정도밖에 사진을 못 보고 학습을 시켰다면 이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100만 장을 보여주고 같은 시간에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류를 해내는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의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래픽카드로 치부되던 GPU가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로 변화하게 됐고요. 지금은 GPU를 선두로 생산하는 엔비디아 외에도 다수의 인공지능에 뛰어든 업체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런 기능에 최고의 성능을 내는 GPU 칩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진의 제프리 힌튼 교수는 지금 구글의 부사장이기도 하죠. 자, 우선 대략적인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직 이 책의 초반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제목 그대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역사부터 현재 발전 상황,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 개별 기업들의 현재 인공지능의 연구 및 진척, 비즈니스의 미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다 설명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출판사에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막연히 인공지능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나면 인공지능의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상상을 해보실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실행되고 발전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발전 방향 등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분의 기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기능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바로 우리 눈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 건데요. 인간은 사물이나 이미지를 인식할 때 이미지의 일부분을 각각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인식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의 합성곱 신경망 이 기술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다층 신경망 구조, 여러가지 단층을 이어붙인 이 구조에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층에서는 이미지의 단순한 특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갈수록 완전한 이미지로 인식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간단할 수 있는데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특히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얼굴에 점이 있고 누구는 얼굴에 점이 없어요. 자, 이렇다면 가장 재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세부적인 특징이죠. 그 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 전체를 인식한다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하고 둘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문과생이라서 아주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그것까지 제가 이해할 정도의 그런 이제 공과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저는 정말 문과적인 이런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합성곱 신경망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적용되고 있냐,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선 페이스북의 딥페이스나 구글의 페이스넷 등이 이미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사람 사진만 딱 보고요, 이미지죠, 요것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99.63%의 정확도로 판별해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어떤 범죄자가 주인공이죠, 도망을 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도시 전체 지역에 설치된 CCTV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인식한 다음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로 경보를 울리죠. 그러면은 경찰들이 뛰어가서 그 주인공을 딱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또 주인공이니까 안 잡히죠. 그래서 막 돌려차기 하고 막 점프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엔 도망을 가죠. 어쨌든 주인공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엑스트라들은 사살되니까 다 잡히겠죠. 사람의 뇌와 눈처럼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합성곱 신경망 기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도시에 고성능 CCTV 인프라만 딱 구축을 되면 당장에라도 가능한 이런 수준으로 이미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미 뭐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카메라 등 여러 가지 센서로 사물의 정보를 판단을 하는데 합성공신경망 기술이 이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은 자기 학습을 계속하죠. 딥러닝을 계속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일 부분은 뭐 전쟁이겠죠. 드론과 로봇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장소만 파괴하고 싶을 때 드론이나 로봇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가 그대로 인공지능 컴퓨터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보면은 프로토스에서 캐리어가 여러 대가 떠요. 거기 수많은 인터셉터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를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사물을 정확히 구분하고 얼굴까지 정확히 인식할 줄 아는 자폭용 또는 그 공격용 드론 수천만 대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암살 작전을 수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요한 군사기지를 파괴를 합니다. 바로 캐리어에서 인터셉터가 막 날아다니듯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공격을 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죠. 아니면 도시에 이런 드론들이 돌아다니다가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기절시킨다거나 이런 장면들, 이게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이미 가능한 수준으로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의 불량품을 잡아내거나 물류에도 사용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이미지만으로 판별을 해내기 때문에 불량품을 잡아낼 수도 있고 카메라만 이렇게 달려있으면 어느 물건이 어느 창고에 지금 있고 어디로 배송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고 또 재고 있죠. 원자재가 얼만큼이 있고 재고가 얼만큼 쌓였다. 이것까지도 이미지 분석만으로 가능해지는 이런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당연히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 판별해내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게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술로 정말 사진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99.63% 뭐 거의 정확하게 알아내는 구글의 페이스넷 기술은 인간 우리 눈이 인식률이 97.5%예요. 이걸 한참 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언제 나온 기술이냐? 2015년에 나온 기술이에요. 한참 전에 나온 기술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가 학습을 하고 지가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적용할 사업 분야, 이런 성공할 비즈니스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지금 왜 이렇게 준비만 하고 실제로 내보내지 않냐?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고 무서운 거죠. 그럼 다음으로 또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건 언어의 이해를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앞서서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할 때 뭐 형태나 모양 뭐 이런 최초 입력값을 주고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정답을 찾아가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최적의 이런 알고리즘 이런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층만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내고 분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 딥러닝 기술이 응용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따로 뭐 문법이나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어느 정도 막 습득을 하는 경지가 지금 도달이 돼 있어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드 임베딩이라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트랜스포머라는 이거 뭐 영화의 로봇가 아니라 이런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얘가 위키피디아에 뭐 대규모 이런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지 혼자 학습을 하면서 언어를 막 배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서로 간에 번역까지도 하죠. 셉투셉 기술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구글 번역이 꽤 정확도가 높죠. 물론 아직까지 번역이 완벽하진 않고 서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죠? 알아서 학습시키면 지가 알아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요.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번역도 굉장히 정확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정확해진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겠죠. 지금도 이미 구글 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죠. 그것보다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우리는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모든 과목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사람처럼 대화를 막 하고 답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특히나 뭐 학원 같은 거 뭐 아니면 학교도 사라질지도 모르고 모든 교육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식 암기 교육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가장 빠르게 사라지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성을 키워간다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또 다른 인공지능의 발전은 창조 부분입니다. 창조 인공지능이라는 거 정말 무섭죠. 이 시작은 뭐냐면은 원본과 유사한 가짜를 판별해내는 신경망 기술에서 시작을 해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GAN이라고 부르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원본과 유사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신경망하고 정말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이런 신경망을 서로 경쟁을 시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여기다 변수 하나만 살짝 바꿨더니 또 다른 스타일의 작품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봐줄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이미 시와 소설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인기곡 중에 2~3% 정도는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만든 곡들이라는 거죠. 정말 막연하게 어떻게 우리 삶을 인공지능이 바꾸고 우리 미래가 바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온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삶과 미래를 바꿔나갈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꿰뚫은 거의 모든 인공지능, 이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